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이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반감기 효과가 온다, 강세장 시작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인 관련해서 뭐 할 때 뵀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 말고도 최근 들어 또 ETF, 이더리움 관련해서 갑자기 급등도 하고 그리고 알트는 또 버려라 뭐 이런 말도 계속 있고 2.5 코인도 있고 너무 복잡해졌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에서의 추세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은지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딱 중심을 잡고 그 주변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핀테크 또는 혁신, 금융 선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 위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올라오면서 USDT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USDT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유통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꼽자면 네트워크 경쟁이다.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경쟁이라고 하시면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지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2021년 불장 때 NFT나 네. 그리고 디파이, 뭐 그때 무브투원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메타버스, 웹3 이렇게 이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이 앞으로 성행할 거다라고 했던 기저에는 결국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에 나온 제3세대 블록체인들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좋다. 이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때 2021년 불장이 끝나고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이 키워드들은 다 이제 종말되다시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또는 밈 코인 이 두 가지 코인이 지금 2024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가장 핫한 암호화폐들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뭐 이런 기타 등등 블록체인들에서 발행이 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죠, 원래는. 하지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나 사용성을 찾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되어야 좋다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트론과 그리고 솔라나나 이런 블록체인들은 과연 이 진짜 달러화가 사실상 유통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전하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통 그렇게 라이트닝 이제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서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코인들이나 재단들은 수익 모델이 뭐예요? 미국의 햄버거 매장 중에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390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 꽤 큰 프랜차이즈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전 매장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장 입장에선 좋은 게 뭐냐? 일단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차지백 이슈, 그다음에 신용카드 디폴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즉 즉시 결제가 되고 세틀먼트가 바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능을 담은 지갑사들, 이제 결제사들이죠. 이 결제사들은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마케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 수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암호화폐이고요. 뭐 추산컨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죠.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을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그 말과 기능만으로도 이 앱의 사용자들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당연히 부담되는 거 이제 필요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스테이크 앤 쉐이크에 그 결제를 가능하게 해준 스피드 월렛이라는 결제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왜 가능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한테는 또 혜택이 되죠.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난해 4월 달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불장이 온다. 그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욱더 이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사이 좀 변동성이 크고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10만 2천 달러 넘어선 상황인데 또 반감기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4월 달에 반감기를 한번 지났고 네. 비트코인의 일간 발행량이죠. 900 비트코인에서 450 비트코인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졌고 보통은 이렇게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오고는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즉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사이클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반감기를 전후로 2년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 해서 4년 주기 사이클인데 이제 그 사이클대로라면 2025년 연말은 사이클의 마무리,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나면 그러면은 예전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무너지고 알트코인 가격들은 더 크게 무너지고 한 2년 정도의 긴 윈터 및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 이제 2년 상승기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에 비트코인 그 반감기가 작년 4월 달에 지나기 전에 네. 한 번 신고점을 비트코인이 달성을 했었어요. 네. 7만 4천 불까지 올랐었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1월 달에 다시 2025년 1월 달에 10만 9천 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네. 두 번의 신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전 사이클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신고점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매일매일이 신고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매일매일 신고가여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너무 해피한 매일매일 신고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전 세 번의 사이클에서는 항상 그게 반복됐었죠. 그래서 적어도 며칠간은 9일에서 10일간은 비트코인 가격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가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 게 기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네. 것만으로도 우리가 연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건 2.5 코인 얘기를 계속 2.5 웹 2.5, 3.0으로 가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2.5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랑 리플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이제 되게 많이 움직이고 얘네들은 이제 금융기관들이랑 연합을 맺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러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웹 2.5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 3.0이냐 아니면 네. 2.0이냐. 중간에 걸치고 있다가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지난 1년간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하향해 오다가 네네. 이제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실패 원인은 웹 3.0을 표방하면서 확장성을 도모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마케팅 표어를 내걸면서 이 비트코인처럼 점진적으로 발행량이 줄어드는 모델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이더리움의 이 전송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는 게 비싸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언더퍼폼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처럼 웹 2.5라는 단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플이 지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어떻게든 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또는 아예 전통 금융권으로 흡수되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 전통 금융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굳이 리플의 레저라는 그 망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이 은행들은 해야만 하는가? 어떤 점이 좋길래? 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 퍼스트 프린시플을 항상 생각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 별로 없어요. 리플 레저를 사용하면 은행들한테 좋은 거는 대가로 받는 XRP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라고 하는 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 뭐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 그렇죠. 그런 뭐 전통 금융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송금의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굳이 리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또 나오죠. 이 대체된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닝 비트코인으로 다 가능해진 건가요, 이미?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송금에 사용하거나 결제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가능해졌는데 아직까지 채택이 이제 더딘 거죠.
사실 리플이라는 회사가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스스로 넓혀나가는 모델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은 회사가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자가 없이 자연 채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리고 더딘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네, 이런 저도 처음 들어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 같은 게 네. 지금 결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너무 결제가 느려서 결제 못 써. 이렇게 딱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좋게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 트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가 될 거야. 이랬다가 이제 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이빠이를 이렇게 했는데, 네, 빠이빠이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다시 핫해져서 다시 좀 보다 보니까 2.5 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저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뭘 팔아서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면 비트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 사야 되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1대1로 매치하라고 이제 확실하게 점을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미국 국채 사줄 사람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찍어서 사주게 할 거야. 이걸 지금 띠으로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를 팔아야 얘를 사든지 알트를 팔아서 얘를 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1대1 맞추기 위해서 코인 팔아 미국 국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쪽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엑시트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불리시한 마인드가 없어지면 망하진 않는다고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트레이딩을 하고 뭐 기계들이 돌리겠지만 수급상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는 게 저는 되게 나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의 사용성을 더 대중화 채택을 이끄는 그런 모델로 갈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화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저장의 기능, 하나는 소비의 기능. 그리고 달러는 소비의 기능, 즉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은 아주 잘 수행했고, 공간을 뛰어넘는 가치의 이동에는 굉장히 특화된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법정화폐, 달러의 역할이었는데, 가치 저장의 기능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달러의 구매력은 지난 40년, 50년간 계속해서 하락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70년이라고 봐야죠. 1970년대 닉슨 쇼크 이후로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런 건데, 금이 그래서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르죠. 네네.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동안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었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거래소, 뭐 지갑 주소 뭐 너무 어렵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비트코인과 USDT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USDT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모바일 앱 안에서 지갑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전도 자유로워요. 마치 우리 모바일 뱅킹 할 때 외화 환전 메뉴 이용하듯이. 근데 수수료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비트코인과 테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화폐의 이원화를 스스로 결정해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마치 저축 통장 같은 거죠. 비트코인을 놔두고 네. 가지고 있다가 소비를 해야 될 때는 테더로 바꿔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소비하고, 만약에 내가 테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거나 돈을 벌면 선택을 하겠죠. 뭐 금방 쓸 돈이면은 달러로 놔두고, 네. 오랫동안 안 쓸 돈이면은 비트코인으로 바꿔 저축하고, 이렇게 화폐의 이원화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대중화될 거다. 근데 그 말에 뉘앙스에는 달러는 계속 빠진다. 이거를 깔아놓은 맞습니다. 네, 달러는 달러 계속 빠질 거다. 계속 그러니까 빠진다. 네, 계속 빠진다. 근데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모델 자체가 달러의 모델 자체가 인플레를 만들어서 이제 신용 창출을 시키는 거니까 뭔가를 페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간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세스가 어떤 스트럭처가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제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뭐 희귀해진다라는 거로 밀고 있지만 결국 주고받는 거의 입장인데,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신뢰는 생겼잖아요. 얘가 뭐 해킹되거나 망하진 않는다. 나머지에 비해서는. 그거 제외하고서 비트코인이 더 이렇게 포커스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최대한의 그건가요? 일단 달러는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력이 하락하지만 그 정도나 속도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한계인 거죠.
즉 미국채가 늘어나는 속도,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 연준도 통제할 수 없고 미국 대통령도 통제할 수 없어서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채 36조 달러를 연방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최근 100년의 속도가 지난 미국 전체 역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즉 지수 함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수학 공식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들다가 21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발행이 종료되고 그게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어떤 강한 믿음이 네트워크상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훨씬 불확실성이 적어서 어디에 가치를 저장할 거냐 이 결정을 사람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비트코인과 같이 비교를 하면은 네.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계속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는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뭔가 가치 저장으로서의 그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주요 IB, 뭐 JP 모건도 그렇고 예전에는 보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제 금하고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도 비트코인도 많이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올 연말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더 간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올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니까요. 예. 저는 근데 꼭 올해 연말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 네네. 기존 사이클들과 똑같이 흘러간다면 올해 연말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사실 놓고 보면은 지난 15년의 비트코인 역사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았던 적이 비트코인이 없었어요. 항상 기준금리 인하기 또는 양적 완화기에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맞이했지 네. 지금처럼 긴축 재정, 뭐 기준금리 올라가는 상황,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을 비트코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 네. 즉 사이클론에 너무 빠지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장될 수 있어요. 사이클이 오히려 연장되어서 2026년까지도 뭐 완전히 큰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네. 이제 26년 돼서 그런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2025년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원래 3배였는데 요즘 한 2배쯤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나스닥이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네. 결국 유동성의 함수예요.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시장이 많이 풀려서 위험 자산, 리스크 온 모드가 들어와야 그러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인식 자체도 좀 많이 바뀌어야지 대표님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진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네. 그 파산하기 5일 전부터 S&P 500 지수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연준이 바로 패키지를 발표해서 어느 정도 복구되긴 했지만 S&P 500 지수는 점진적으로 빠졌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제 이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는 아주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스위치될 수 있는 예.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처음에는 평소에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상황이 엄중해지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나오면 이게 갑자기 리스크 오프, 네. 안전자산으로서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굉장히 심했던 때고 경기 침체까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10년 동안 한마디로 우하향시킨 한 데케이드였습니다. 이때는 S&P 500 지수는 연평균 3, 4%밖에 오르지 못했고요. 금 가격이 30%가 올랐습니다. 매년. 네. 이때 금과 S&P 500은 완전히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결판이 나버린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금이랑 비슷한 거다 이거. 예.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제 금과 같이 더 동행하는 모습으로 변환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예. 법인이나 이런 쪽 레귤레이션, 규제를 풀어줘야지. 아직도 은행 가면 코인 한다 그러면은 법인들 다 범죄자 취급하고 계좌도 안 열어주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부터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